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급반등을 보였을까요? 테슬라도 이에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 미 증시와 테슬라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다이나믹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어제는 1% 넘게 빠졌는데 오늘은 2.87%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굿 이스 굿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경기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요.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가의 큰 반등은 이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매주 발표가 되기 때문에 가장 고용 상황을 빠르게 알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자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치솟는 모습이었어요. 전주가 23만 3천 건이 나오면서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왔고 그 전주보다도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크게 올라가던 추세가 많이 꺾이면서 미국 고용 상황에 대한 경기에 대한 안도감이 오늘 표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경기가 괜찮다라는 소식이 되겠죠. 최근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좋지 못했는데 전주보다 감소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와 유가는 올랐지만 그간 크게 빠졌던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 매그니퍼센트 세븐 주식들의 매수세가 몰렸어요. 경기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성장주들의 성장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간 하락이 컸기 때문에 더욱더 큰 반등세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자 경기가 괜찮다라는 신호가 나오자 미국의 뭐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떨어졌겠죠. 현재 9월 18일 금리 인하 확률은 100%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50bp 인하냐 25bp 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만 하더라도 9월달 50bp 인하 확률이 71.5%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경기가 괜찮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떨어졌겠죠. 56.5%로 떨어졌어요. 경기가 나쁘면 이 확률이 오르고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현재 시장은 작은 매크로 이슈 하나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요. 솔직히 다시 한번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차트를 보면 자 기조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언론에서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슈, 작은 이슈 하나에 너무나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것을 보면은 아무튼 현재 장은 상당히 좀 폭력적인 장이자 쉽지 않은 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의 미래 가치를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멀리 보는 투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하루하루 등락과 매크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투자에 있어서 감정 소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아트라운 TV를 보면서 마음을 항상 가라앉히시고 편안하게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고요. 미 연준의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되겠죠. 미국 기준금리 예상은 2026년 8월 달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완화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투자에 있어서는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좋은 환경이 이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금리가 상승 추세에서 이제 티핑 포인트가 나와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이 초반의 구간은 변동성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3.69% 상승한 198.84불로 마감을 했어요. 200불을 못 넘기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지만 최근에 180불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은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너무 깊숙이 관여한다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도 아직 델라웨어 법정에서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은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테슬라 펀더멘털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본질적인 가치가 좋아지는 시점에 주가가 약할 때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는 옵티머스가 나오고 2030년까지는 ESS 메가팩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테슬라의 신규 버진 모델의 모델 2 차량이 본격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면서 큰 성장을 이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약할 때마다 잘 모아가는 투자, 뭐 2030년까지는 잘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의 펀더멘털도 지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테슬라의 기본이 자동차 판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동차 판매도 지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테슬라 차이나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 기준으로 3분기의 시작 바로 7월 달이 되겠죠? 3분기의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현재 지속해서 할부금리 0에서 1%를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량 가격 인하는 7월 달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차량 가격 인하보다 할부금리 프로모션이 적절히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기가상하이 3분기 첫 달 바로 7월 달의 판매량은 46,000대가 나왔습니다. 자, 첫 달 기준 가장 역대로 좋은 판매량이 나왔어요. 이 첫 달은 분기 첫 달은 이 녹색바가 되겠는데 녹색바가 46,000대로 가장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2분기 4월 달이 32,000대가 나왔는데 이것보다도 43%나 높은 수치이고요. 그 전에 역대 최고 첫 달은 2023년 2분기였어요. 이때도 4월 달이었는데 이때가 41,000대였는데 이때보다도 12%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수출도 27,890대라고 해요. 수출도 많이 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유럽과 중국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관세 장벽을 만들려고 했지만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현재 시장도 변동성이 크고 변곡점에 이르는 것 같은데 테슬라의 펀더멘털도 그러한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의 이 점선은 테슬라의 EPS 즉 주당 순이익을 뜻해요. 주당 순이익의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 2026년도 나와 있는데요. 자, 2025년 초반부터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검정색 선은 주가입니다. 이 주가는요, EPS 그러니까 테슬라의 펀더멘털 움직임에 1년을 선행을 해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EPS 펀더멘탈이 2023년 초반에 4불 정도로서 맥스를 찍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한 2년간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도 2년 동안 이렇게 내리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주가가 빠진 시점은 1년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달부터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을 했었죠. 1년간의 갭이 있으면서 주가는 선행지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펀더멘털의 선행지수이다. 자, 지금 반등세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 한 4월 달까지 좀 안 좋았다가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도 1년의 갭이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은 2025년 한 8월 달에 이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EPS가 이제 상승을 하죠. 그러면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어쨌든 2025년이나 2026년이나 다 전망치인데요. 이 전망치가 뭐 불확실하죠. 전망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100% 맞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ESS 메가팩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이라든지 그리고 내년부터 출시할 저가 모델 2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러한 모습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행인 점은 현재 3분기에 차량 가격 인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량 가격 인하가 없으면서 다행히 EPS 전망치가 지금 상승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는 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고요. 현재 이러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죠. EPS가 지금 플랫한 모습으로 변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현재 이 블룸버그 단말기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의 EPS 하루하루 데일리 전망치를 보면 연간 2.318불에서 지금 2.32불까지도 지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년간 이렇게 주가를 하락을 시킨 이 EPS 하락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난 12개월 동안 EPS 전망치가 51%나 감소했다라는 거 확인이 되죠. 12개월 전에는요, 2024년 전체 EPS 전망치가 4.7불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2.32불까지 떨어졌으니까 그간의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가 워낙 극심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테슬라 주가가 비싼 걸까요? 자, 오늘 테슬라 주가 198불 정도를 찍었죠.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누어 보면은 테슬라의 프리미엄 지수, 이 PER 지수가 나옵니다. PER이 높을수록 비싸고 PER이 낮을수록 싼 주가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PER이 85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3년간, 뭐 2022년부터 보겠죠. 최근 3년간의 PER 중간가, 메디안 값을 보면 76배 수준입니다. 이것보다는 지금 85배니까 좀 비싼 수준이죠. 자, 하지만 테슬라가 2021년에나 2020년에는 100배를 넘길 때도 많고 막 300배까지도 오를 때가 이렇게 있었네요.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EPS 추정치가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빨간색 선 EPS 추정치가 지속해서 하락하면 주가 PER 지수는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PER 지수 85배는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EPS가 상승 반전하면 할수록 이 PER 85배가 비싸다라고 이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10월 10일 로보택시가 발표가 되면서 경쟁자보다 먼저 무감독 FSD, Unsupervised FSD가 되겠죠. 이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는 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5배의 PER 지수는 매우 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 이후 테슬라가 정말 경쟁자보다 자율주행을 먼저 완성했다. 로보택시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구나라는 시장 인식이 퍼트려진다라고 하면은 이 PER 지수가 85배에만 머무를까요? 100배, 150배, 200배 뭐 이렇게도 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현재 85배인데 이것보다 2배가 되는 PER, 즉 170 정도까지 한 요 정도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2배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드라이버님의 이 영상을 보면 FSD,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방식이 정말 AI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AI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차로가 좀 좁아요. 이쪽 우측 차로가 좀 좁은 편인데 지금 중앙선을 끼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전 자율주행 AI가요. 자,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옆에 이제 이런 뭐 자갈밭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밟기 싫은 겁니다. 마주오는 차선에서 차량이 없다라고 하면은 인간들도 이러한 운전 방식을 뭐 적용을 하겠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도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그런 똑똑한 자율주행을 펼치고 있다. 인간과 같은 자율주행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FSD가 지속 성장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FSD의 성능이 지속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채택률이 올라가겠죠. 현재 월에 99불이면 FSD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마진이 올라갈 수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뭐 최근에 삼성 현대가 일론 머스크를 만났다라고도 하는데 뭐 라이센스 가능성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타국가 출시 가능성도 높겠죠. 아무래도 연내 중국 출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내년이 되면 사이버트럭 램프업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내년엔 약 10만 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델 3 램프업도 잘 진행이 되었고 이는 확실한 판매량 증가 요인이 될 거예요. ESS 실적은 지속해서 견조하게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 2026년 이렇게 EPS가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ESS 메가팩 사업은 급속도의 발전을 보이면서 테슬라의 캐시카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드 맥킨지라는 리서치 센터에서 작년 기준으로 ESS, BESS라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인더스트리에서 테슬라가 금메달, 그러니까 1등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글로벌 마켓 점유율 15%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점유율이죠. 테슬라의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이 뭐 20%대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내연기관까지 합쳤을 때는 15%까지는 안 나옵니다. 테슬라가 연간 뭐 200만 대 정도 판다라고 하면은 시장 점유율 한 4% 정도 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반면에 ESS는 15%니까 상당히 높은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북미에서는 1등입니다. 자, 유럽에서는 2등이에요. 하지만 뭐 니덱 테슬라 BYD가 유럽 시장에 68%나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시아 퍼시픽 아태 지역은 중국 기업들이 강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아직 3등 안에는 못 들고 있는데 뭐 메가 상하이 공장이 내년 뭐 초반에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 메가 상하이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이것도 꽤 높은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테슬라는 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테슬라의 문제점은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하락할 때 75%도 떨어지는 일이 있어요. 매그니퍼센트 7에 속한 대형주이지만 그 변동성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전 고점 대비 50% 하락도 자주 있고요. 하루 10% 등락은 매우 흔해요. 자, 일희일비하다 보면 정신병 걸릴 수 있는 수준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베리어가 높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주식이 맞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지만 성장성은 미친 기업이고요. 모르면 모를수록 거품이 잔뜩 낀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테슬라 투자할 거면 이러한 상황들 숙지하시고 테슬라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월 8일 우리 시간은 어제였고 현재 미국은 8월 8일인데요. 기존 로보택시 공개일이었죠.
별다른 소식은 없었어요. 하지만 로보택시 공개가 2개월 늦어지긴 했지만 10월 10일로 되었죠. 앞으로 2개월 동안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더 큰 수익성을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를 것 같아요. 자, 일단 FSD 기술은 지금보다 2배나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 남부에 엔비디아 H100 칩 한 5만 개, 도조 칩도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완료를 했고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FSD 기술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어요. 8월달 이내로 ASS 스마트 서머니죠. 호출 기능, 자동 주차 기능, 사트형 FSD까지 출시가 되면서 FSD의 기술 발전은 대전환기에 이르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월 10일 론칭 전에요. FSD 12.5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하드웨어 4가 깔린 모델 Y 위주의 30만 대 플릿이 생성이 될 수 있다. 즉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바로 30만 대의 맥스 한 30만 대 수준의 FSD 플릿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어서 공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테슬라 오너들이 FSD 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어요. 일론과 트럼프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제안을 수락을 했어요. 자,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로보택시 사업뿐만 아니라 ESS 사업까지 거기에 더불어서 옵티머스 사업까지 테슬라는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즉 내년부터 향후 4년간은 테슬라의 급성장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성장 기간의 과실을 수확을 하려면 지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